송은재TV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NBS 조사 결과라고 하죠. 여론조사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하고 다녀왔고 또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수해민의 피해라든지 수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모두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모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NBS 여론조사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주 인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국민의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모두 내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39%, 사상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 언제나 참 중요합니다. 서울의 여론이.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2%, 민주당은 16%, 더블 스코어입니다. 16%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이 16%로 정당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배로 차이가 벌어졌고 민주당이 16%로 거의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먼저 이 지지율 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34%, 부정은 54%였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긍정은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4%포인트 떨어져서 30%였습니다. 민주당은 5%포인트 떨어져서 23%였습니다. 전라도 지역과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앞섰고 20대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같았습니다. 30대, 40대, 50대에서는 민주당이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3%,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 거의 같은 수치였습니다. 참 주목할 만한 것이 유보하는 것,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유보하겠다, 모른다가 20대에서는 54%였습니다. 30대는 50%, 40대와 50대 이상은 39%, 전체적으로 39%였습니다. 20대, 30대는 5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16%로 거의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이런 수치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또 선방하고 있다. 많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보층이 무려 40%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대, 30대에서는 50%가 넘는다.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 첫째,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그 서울 서초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분,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모두 드러났는데도 김어준은 자신의 방송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개딸들은 그것을 보면서 김어준이 얘기했으니까 맞을 거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실관계라든지 이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에코백 속에 샤넬백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 없나, 또 김의겸은 이 참혹한 이 수해 참사 앞에서
우리 국가와 나라의 운명이 그 지하차도로 끌려 들어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이 참 김의겸을 비롯해서 에코백, 샤넬백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두가 뭐 취소를 한다, 사과를 한다 이런 소동을 벌이는데 민주당은 징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짜뉴스인 겁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는 이번 총선에서 총선 전국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에 임할 수 있는 뭐 어떤 전략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최측근인 정진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는 대북 송금, 자신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북한에 뇌물을 준 것입니다. 300만 달러, 쌍방울을 시켜서 쌍방울을 통해서 이 뇌물을 준 부분, 백현동 특혜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곧 소환을 할 것이고 아마 여러 차례 소환을 해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언제 치는 것이 좋으냐, 언제 구속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만약 한동훈 장관이라면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9월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연말까지 계속 열립니다.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김명수가 대법원장에서 퇴임하고 난 이후에 뭐 제가 첫눈이 내리기 전에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여유 있게 그때까지 차곡차곡 계속해서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정진상을 또 불러서 조사하고 모두 차곡차곡 증거를 다진 다음에 확실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확신이 섰을 때, 국회가 그것도 열리고 있을 때 구속영장을 쳐야 한다, 치고 싶다. 제가 만약 한동훈 장관이라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지 내려놓지 않는지, 또 체포동의안이 가게 되면 민주당의 비명 반명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란표를 던지는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상황마저도 이재명이 구속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정치적으로 또 더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고, 체포동의안은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재판부에서도 자기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재명을 재판부가 구속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증거가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의 개원, 국회가 열리고 있느냐 열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좋고, 시간은 넉넉하다. 지금 8월 중순 이후에는 국회가 또 다시 열리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틈을 타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을 소환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이재명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이재명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지만 그래도 검찰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또 국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은 전혀 급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하고 수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서울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여권의 힘을 몰아주기 시작했다. 그 다음 40%의 지금 유권자들이 지켜보겠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어떻게 해가는지 더 지켜보겠다. 어떤 의미에서 여권, 윤석열 정부로서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NBS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오기 전까지는 더 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여권, 국민의힘 쪽이 잘 나왔다, 선방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이 더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민주당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초등학교 그 교사가 숨진 것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다시 양평고속도로 그 가짜뉴스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계속 검찰이 뭐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 이제 말만 하면 거의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반가운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8,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는 총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총선 기획단을 만들어서 전체 국정 전체에 대처하는 전략 전술 모두를 총선 승리에 맞춰서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 기획단을 또 일찍 만들면 또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가장 자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잡음이 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저 혁신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혁신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듯이 이 총선 기획단을 일찍 만드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 박수영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밀한 여론조사, 정밀한 국민들에 대해서 이 세대별로, 지역별로 촘촘하게 국민들의 의견, 여론을 듣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탕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많은 것들을 결정해 가고 있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 총선 기획단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잡음도 없고 뭐 또 당연히 여의도 연구원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총선 전략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정당은 물론이고 여권 전체가 이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든지 또 정책적 선택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총선을 겨냥해서 이 총선 기획에 맞게 총선 승리에 맞게 이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견고한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비롯해서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소위 중도층이라고 합니다. 이 중도층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이 어느 정당도 뭐 지지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도층이 그만큼 늘어나 버린 겁니다. 지금 4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지금 50% 넘게 지켜보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또 기존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 어떻게 더 견고한 지지층으로 만들 것이냐, 또 민주당 지지층을 어떻게 허물 것이냐,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를 방문했을 때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것, 이것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대처라든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대처하고 있는 것, 또 이 수혜가 난 부분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 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대처하는 것이 좀 몇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에는 큰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번 수해 결과에 따라서 4대강 보를 모두 정상 운영한다, 철저하게 긴축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낀 예산을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존 지지층에도 박수를 받고 더 나아가서 중도층에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국정을 쇄신하고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부분은 누구나 그걸 제대로 추진하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방, 외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도층이 민감한 부분이 언제나 이 윤석열 정부는 여당입니다. 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가짜뉴스를 깨부시는 것은 또 다른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좀 불안해 보여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진솔한 태도라든지 이 진정성이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뭐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처럼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윤석열 정부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정치 개혁, 국정 개혁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여권에서도 언제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부분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수해가 발생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금 뭐 급히 뛰어온다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대처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그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층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나니까 당장 오늘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충북지사가 판단을 잘못했죠. 바로 그 지하도로, 오송 지하도로로 갔어야 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괴산의 산사태 쪽으로 갔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자기가 그때 오송 지하차도로 갔어도 빨리 갔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식의 말이 중도층으로부터는 거부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 매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방어에 나섰는데 그렇게 방어에 나서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 문화 행사다, 그게 외교 행사의 하나다,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갔어야 된다면 리투아니아 측에 안내를 받아서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일입니다. 패션 산업을 둘러보고 싶다면. 그렇게 자꾸 방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여권에서는 진짜 뉴스로 맞서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면 여권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사기성 높은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면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래야 지지층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합니다. 170석, 170석이 목표지만 그래도 과반은 넘겨야 합니다. 과반을 넘기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모든 행동은 내년 총선 승리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여의도 연구원에서 맡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배포하고 모든 협의를 광범위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여당이 야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차원 높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 시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을 2배 이상 앞서기 시작했다.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 절반 가까이 지금 어느 쪽을 지지하지도 않고 지켜보겠다라는 국민들로, 유권자들로 남아 있습니다. 여권에는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정개혁, 정치개혁을 밀어붙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사법처리, 법치를 바로 세우면 내년 총선 170석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오늘 NBS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주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